있죠. 17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뭐 그림도 많고 뭐 많아요. 뭐 다 좋은데 봐봐야 뭐 그림이 뭔지 모를 겁니다. 나중에 돼도 그렇게 뭐 참고만 하시고 저하고 같이 보지 않은 부분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밑줄 건 부분만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11월 12월은 동영상 말고는 복습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법은 맨 처음에 뭐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느냐면요. 개발사업, 개발법, 정비법까지는 계속 제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3번이, 4번이 기억나시죠? 이게 뭐예요?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관리계획 내용이요. 이걸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했고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이 계획사업이 3개인데 요 3가지는 너무 비슷비슷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뭐하고 다르고 그래서 헷갈려 죽고 아시겠죠? 공법 공부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다 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헷갈려. 그러면 요게 기억이 나야 이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 뭐가 안 나? 아까 시행자. 시행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한다고 그랬어? 시행 누가 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일반권자라 기억해 달라고 그랬잖아. 일반권자라고. 그건 아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뭐냐면요. 예전에 요 법이 2000년도 만들어져서 도시개발법이. 그 2000년도가 되기 전에는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도시를 추진해온 법이 뭐냐? 택지개발촉진법. 이 택지개발촉진법이 81년도부터 시작된 법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그 우리나라 신도시를 그동안에 신도시를 만들어 온 주된 법이에요. 말 그대로 택지개발을 뭐 하자는 거예요? 촉진하자는 거예요. 촉진. 그러니까 민간한테 맡겨놔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공공이 개입을 해가지고 공공이 신속하게 땅을 수용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것, 이게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주택건설을 뭐 하자? 촉진하자. 이 법이 지금은 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법으로. 자, 주택법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해가지고요.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가속화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전부 뭐 했는데? 농사 지었는데, 농사. 그전에는 농사를 짓는 이 60년대 초반까지 50대, 60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요. 문전옥답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벼룩신문처럼 이런 문전옥답이라는 그 무료신문도 있었잖아. 집 앞에 있는 옥답, 기름진 땅, 이게 최고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얼굴이 이쁘고 잘난 그런 교수는 문전옥답을 가진 집에 만면원으로 시집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그죠 황무지 가진 집에 시집가고. 그래가지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문전옥답집으로 시집간 사람 아직도 농사 짓고 있고 황무지 가진 집에 시집간 사람은 지금 막 떼부자가 되고 그렇대. 어쨌든 그런 시절 60대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이렇게 인구가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산업화가 가속이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처조총각들이 어디로? 도회지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도회지로. 야간에 편지 한 장 딸랑 적어놓고 떠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딸 혜미가 편지를 적어놓고 갔는데 엄마 돈 벌어올게 이렇게 하고 서울로 부산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느 세대예요? 지금 60대 60대에서 70대 50대 후반 정도 60대 70대 정도 가면 이 세대가 되지 싶어요. 그럼 이런 세대들이 와가지고 부산으로 서울로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하죠. 공장에 취직하는데
그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뭐 기숙사 생활도 하고 하지만은 너무 열악하니까 이게 도시 지역에 집이 엄청나게 필요한데요. 집을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초반부터 나온 게 바로 주택건설 촉진법.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택지개발 촉진법까지 이 두 가지 법이 결합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다가 보니까 이제 199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 조사 내용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수도권은 조금 미달되는데 지방은요 주택 공급이 100%를 넘어섰어요. 여기도 거의 100%. 그러면 주택 공급은 100%를 넘어섰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은요 주택의 질을 따지는 법이에요, 양을 따지는 거예요? 양을 따지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들어가서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방이 중요한 거지. 이 당시에 지금처럼 뭔가 주변에 공원이 있어야 되고 뭔가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잠잘 공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무식한 법은 없애자 이 말이지. 없애고 양도 중요하지만은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법을 없애버리고 도시개발법이란 법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보면 이 법은 또 아직까지 계속 들어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요. 원래 취지는 요거 없애고 만드는 게 취지였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없애고 얘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법과 이 법은 사실상 비슷한 내용이 공통된 내용이 많죠. 그래서 또 지난 정부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앞으로 이 법은 없애겠다 하고 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곽에 신도시를 더 이상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신도시를 만든 게 아니고 신도시 만들면 어때요? 결국은 위성도시밖에 역할을 못하는 거야. 자꾸 우리 출퇴근 거리만 멀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또 가격이 어떻게 돼서 또 올라가죠.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또 두드려 잡으려고 그러죠. 두드려 잡으려고. 두드려 잡아서 그런 거 이쪽으로 쑥 올라와. 이걸 우리는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풍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 정부의 정책이 전혀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부동산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대요. 자신이 있다니까. 저도 자신 있습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이야. 자, 그러면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게 도시개발법인데 그럼 우리는 어차피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요 법과 요 법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기존의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은요 공공이 강제적으로 모여가지고 수용하거나 사용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택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공익사업이. 그런데 이 법은 공공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사업에 참여를 시킨다는 겁니까? 이제는 민간도 사업에 참여시킵니다. 지주들도 사업에 참여시키고 각종 민간 개발업자 이런 자들이 개발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주들한테 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를 마음다 벌려줍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지. 그러니까 이제 개발 전에는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던 걸 이제는 민간이 환지 방식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공공은 환지 안 한다 이러다 아닙니다. 공공도 환지합니다. 근데 공공은 환지를 잘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환지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돈이 많으면 수용이 편하죠. 수용 방식은 누가 그 개발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것이. 그러니까 공공은 대부분 수용 방식으로 가려고 할 뿐이지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환지 방식.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개발 사업하는 공공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거 떠올리면 되죠. 그런 공사들은 그동안에 대부분 무슨 방식으로 했을까? 수용 방식으로 했겠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대외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지향함으로써 이제는 거의 뭐 민간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민간이 수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민간은 수용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해요. 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누구도 사업에 참여를 한다. 민간도 사업에 참여를 한다. 이제는 수용 방식뿐만이 아니고 무슨 방식도 있다. 환지 방식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이걸 또 섞어서 하기도 해요. 일부 지역, 일부 지역은 예를 들어서 땅값이 되게 비싼 동네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 건물을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동네가 있다면 그 동네는 그냥 그 땅 주고 그 땅을 주고 그게 환지고 나머지는 수용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사업은 방식이 3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용이나 사용해서 하는 방법, 환지해서 하는 방법, 2개를 섞어서 하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뭘 물어보느냐? 요 민간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공익사업은 공공이 했거든. 근데 민간도 개발사업을 하되 민간하기는 일정한 좀 제약, 규제가 들어가요. 특히 민간이 수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민간한테는 100% 수용권 안 줍니다. 민간한테 100% 수용권을 주면은 재산권 어떤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공법은 민간을 안 믿어요. 우리 공법은 공공은 무조건 믿어요. 공공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야. 근데 민간이 할 때는 못 믿기 때문에 수용할 때 일단 어떤 규제를 합니다. 일정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수용할 때는. 그리고 여기 택지개발촉진법은 무조건 집 짓는 아파트 짓는 개발 사업이었어요. 무조건 아파트 짓는 개발 사업인데 우리 도시 개발 사업은 민간도 사업에 참여시키고 이제는 무조건 집 짓는 그런 개발 사업이 아니고 다양한 기능의 신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법은 무조건 주거단지 만드는 목적이다. 이러면 틀려요. 주거단지도 만들지만 다양한 기능, 아시겠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신도시를 만들자. 그 다양한 기능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자, 우리 공법의 상식이 뭡니까? 무슨 이 동네 개발계획 짠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 의견 듣죠. 그 계획에는 주민 의견을 다 듣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냥 주민의 의견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충분히 듣습니다. 충분히 듣는단 말은요, 우리가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이 공람을 하는 방법, 공람, 우리 국계법은 열람이라 그러고 다른 법은 공람이라 그래.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또 공청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공청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2개를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람하고 나면 뭐를 또 하겠다? 공청회를 또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렇게 하다가 2000년도 요 법이 만들어졌다가 2003년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도시 개발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엄청나게 신도시 개발했잖아. 그래서 보상금이 엄청나게 풀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저 수도권에 학원에 가면요, 거의 대부분 한두 분은 50억, 100억씩 막 이렇게 몇백억씩 보상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 전신에 막 배 받치고 밭이었는데 농사만 지었는데 그게 수용이 되고 개발이 돼가지고 뭐 몇백억씩 이렇게 막 보상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왜 왔을까? 갑자기 부동산이 돈이 되는 건가 싶어서 이제 학원에 온 거예요. 학원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일주일 딱 앉아 있다가 내가 또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럼 한 100억쯤 보석 받으면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왜 없어? 공부가 되면 하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평생 동안 공부 안 하고 농사만 짓다고 갑자기 공부가 되나? 그래서 신속하게 신도시를 개발해야 돼요. 그 당시 정책이 신도시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집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공람하고 공청회를 또 하고 이렇게 사업을 결정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예외를 만들어 버립니다. 야, 공람은 무조건 하되 공청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만 공청회 하겠다 이렇게 예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개발사 결정할 때 또 이런 내용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신도시 만드는데 주민에게 동의를 받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시작할 때 취지가 엄청나게 좋죠. 이 동네 개발할 때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의견도 이렇게 듣고 주민들한테 일정한 사항을 결정할 때 뭐 하겠다고? 동의까지 받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동의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동의 받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워요. 동의 받겠다 이러는데 이것도 또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하는데 또 지장이 또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이것도 참여정부 시절에 또 예외를 만들어. 동의를 안 받는 예외를 만들어. 그 예외를 또 우리가 또 다음에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동의에서는 일단 우리는 아까 시행 방식이 수용도 하고 환지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용 방식은 뭡니까? 보상금 돈 주는 거죠. 돈 받아서 다 떠나. 환지 방식은 내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동네를 어떤 동네를 만들겠다고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한테 이런 동네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동의를 받는다는 건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받을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받을까? 그렇죠. 수용 방식은 돈마다 떠나는 거거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주민들이 그 동네에 그대로 살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할 때 개발 계획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이 동네를 어떤 신도시로 만들까? 주거단지 만들까? 산업단지 만들까는 계획을 우리는 개발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 개발 계획 만들 때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환지 방식으로 해. 이럴 때는 주민한테 동의도 받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한번 기억해 주자. 그 우리는 다음에 민간이 할 때는 어떤 규제가 따라붙는가? 아시겠죠?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듣는가? 그 다음에 주민의 동의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다. 이런 내용을 이 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국토계획법에서 하는 요 시설사업 있죠?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을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의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업의 절차를 비교해서 정리하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설사업 지난주에 공부하신 거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난주에 공부하신 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지. 지지난주 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지.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이 지난주 거, 지지난주 거 한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안 해주는 게 좋아? 해주는 게 좋죠. 그게 일반 상식이죠. 근데 해주면은요,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왜? 기억이 안 나는 걸 자꾸 얘기한다고. 요것만 딱 얘기하고 넘어가지. 자꾸 지난 기억 안 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얘기 안 해. 안 해줘. 요것만 딱 얘기해줘. 그럼 그래 넘어가. 또 요것만 얘기해줘. 그럼 요거 할 때 요거 딱 기억 안 나지? 계속 이게 두더지 잡는 거 있죠. 오락실에 가면 두더지 잡는 거 있잖아. 요거 때리면 여기 올라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무식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에 거 자꾸 얘기해 주면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나니까 고맙게 생각되기보다는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3월 과정부터는 싫어도 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수업하는데 시간은 더 걸려. 근데 공부하는 데는요, 자꾸 얘기를 해가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야죠. 만약에 제가 안 끄집어내주면 누가? 본인이 스스로 앞에 거 자꾸 뒤져가면서 봐야 돼.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잘 가지고 잘 따라오는 분위기 같으면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데,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다 이러고, 휴대폰 봤다가 왔다 갔다가 막 이래서,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 못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공부해도 공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단추를 깨는 거거든. 첫 단추를. 그래서 우리는 전에 올해 그 학교 가신 분이 저번에 오시가 그러더만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보니까
동강을 보면서 9월달 돼서 11월달 강의를 다시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월달 돼서 11월 강의를 다시 봤다. 지금은 이 강의가 되게 지금 무슨 말인지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3, 4월, 5, 6월 돼가지고 11월 강의를 딱 열어보면요. 너무너무 쉽고요. 이 강의를 이렇게 잘 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은 도저히 모르겠지만 알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 11월, 12월 과정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법은 2차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 안 해도 착실하게 따라가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설 사업을 공부했어. 그럼 제가 시설 사업을 지금 할 겁니다 하니까 기억나요? 그러면 안 나. 안 나는 게 정상이지. 안 나는 게 정상인데 안 나도 보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항상 1단계는 사업을 결정하는 거죠. 사업 결정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근데 그 계획 사업은 뭘로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관리 계획이란 것은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 뭐까지 고시가 되면 지형 도면까지 고시가 된다면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관리 계획 내용 6개 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면은 뭐도 나와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도 나와야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또 우리한테 수립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구체적으로 공부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는 알고 있다? 뭐는 입안권자가 만든다. 단지는 누가 만든다? 입안권자가 만든다. 이건 알고 있다 이 말이지. 입안권자가. 그러면 이 과정까지가 우리가 1단계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시설이 결정된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다? 어디에서? 시설 부지에서 하지. 학교 부지를 만들면 학교 부지에서 학교 만들고 도로 부지를 결정하면 도로 부지에서 도로 만드는 거지. 맞죠? 그 시설 부지를 무슨 절차로 결정한 거예요?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도시 개발 사업을 이제 결정하는 걸 보는 거예요. 도시 개발 사업. 이 도시 개발 사업은 무슨 절차로 결정해? 관리 계획으로 하지요. 그래서 도시 개발 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동네를 여기는 시설 결정하는 땅을 시설 부지라 불렀죠. 여기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서 한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 동네를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개발구역 지정하면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국계법에 있어 법이 따로 돼 있어요. 따로 돼 있다는 건 생활 패턴이 똑같아요. 이제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군 관리계획이라는 이름 대신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계획이 이 동네를 어떤 신도시를 만들 건가 하는 계획이죠.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절차?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는 관리계획인데 어떻게 개발할 건가? 개발계획을 짜서 일정한 절차는 관리계획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제가 이 동네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계획 절차로 개발구역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생활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동네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하고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 그러니까 개발사업 결정하는 절차가 국계법의 관리계획을 그대로 따른다. 우리 개발법의 절차가 별도로 있다. 별도로 개발법의 절차를 적어놨어.
별도로 적어놨다고 이 개발 사업이, 이 개발 계획이 관리 계획이 아니다고 하면은 안 돼요. 절차가 국회법하고 동일하진 않아도 관리 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관리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관리 계획. 내 자식이 분가를 해서 살아가는 패턴이 나하고 달라졌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생활 패턴이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이 곧 국회법으로 치면 뭐다? 관리 계획입니다. 관리 계획.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디에 부합돼야 돼요? 관리 계획 위에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도 있고 광역도시 계획도 있었죠. 그럼 밑그림에 부합돼야 되잖아. 그러면 요 개발 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이 돼야 돼? 도시군 기본 계획, 광역도시 계획 부합돼야지. 얘가 국회법으로 치면은 관리 계획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개발법에는 별도로 기본 계획은 없어. 국토기법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 계획,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동네를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하는 거야. 근데 그 절차가 관리 계획과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지. 이해갑니까? 자,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계획사업 세 가지는 계획사업 세 가지는 전부 계획을 만들어서 시설부지를 만들고 개발구역 만들고 나중에 재개발할 정비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돼. 계획 없이 구역을 먼저 지정하면 안 돼. 우리 국회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을 통한 집행 아닙니까? 근데 개발법은 예외를 인정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건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 동네를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가 개발계획을 나중에 찬찬히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는 구역이 먼저 지정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계획이 먼저 나왔어요? 구역이 먼저 나왔어? 잘 생각해 봅니다. 어느 동네를 개발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면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없으면 계획에 나올 수 있어 없어? 대상 지역도 없는데 어떻게 개발계획을 생각을 해? 어느 동네라는 걸 어느 동네를 생각을 해야 그 동네를 이렇게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역이 없는 계획은 없는 거야. 그런데 구역을 지정을 하되 바로 구역을 지정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가 계획부터 만들어가지고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고시를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고시하는 시점이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이 동네 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원칙은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고시하니까 계획과 구역은 같이 나오는 거야. 이 계획과 구역은 한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 동네 개발계획 고시하잖아요. 하면 어디 신도시 개발계획 고시하면 1번이 뭐가 나와?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면적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개발한다는 말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몸이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고시하는 건데 여기 밑에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하고 고시를 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고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고시 시점이 같고 여기는 고시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개발구역을 먼저 고시한다는 건 뭐 내용도 없이 그냥 어느 동네 딱 정해가 여기 개발구역 고시 이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죠. 기본적인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여기서 만들어서 고시하고 여기 개발계획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개발계획은 일부만 만들어서 고시한다는 거예요. 응? 개발구역 위치가 어디 있나, 개발계획 내용, 뭐 어떤 신도시 만들고 인구는 얼마를 수용하고 어떤 신도시 어떻게 개발할 생각입니다라고 기본적인 걸 먼저 고시해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줘도 된다 이런 뜻이라니까.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네를 개발 사업을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개예요. 원칙은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계획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응?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개발구역을 고시하는 방법. 예외적으로 개발구역을 먼저 고시를 해 놓고 일부만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나머지를 개발계획을 천천히 고시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요, 개발구역 지정되면은, 우리 시설부지 결정되면은, 건축물, 공작물, 허가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기억나시죠? 이 개발구역 지정됐죠? 개발구역 지정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무 한 그루도 못 빼고 못 심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되는데 막 건물이 들어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되면 이 동네에서는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 그런데 개발계획이 계속해서 안 나오면 우리의 재산권만 피해를 보지요. 그래서 구역이 먼저 지정됐을 때는 계획은 반드시 일정 기간에 나와야 돼. 우리 혹시 지난주 공부하신 거 기억나세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에 나와야 돼? 3년이었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은 3년에 나와야, 안 나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날아가 버려. 여기도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은 2년 내에 안 나오면 개발구역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개발구역 면적이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크면 개발계획 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럴 때는 5년을 줍니다. 그럼 이 면적 기준은 뭘로 따지느냐? 330만 제곱미터로 따져요.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2년 내 개발계획 고시해야 되고, 330만 이상이면은 5년 내에. 함양신도시가 여기가 지금 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뭐 해운대 신도시 아시죠? 그런 동네. 거기 330만 원이 조금 못 될 겁니다. 그럼 330만 이상, 그런 신도시 규모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개발계획도 5년 안에 나오면 되고, 330만 미만이 되면 2년 내에 고시가 돼요. 만약에 이 2년, 5년 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으면 개발구역은 없어져 버려. 그럼 없어지면 실컷 우리는 행위자만 당하다가 그죠? 건물 못 짓고 있다가 결국 개발 사업도 안 하고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을 결정하는 1단계예요. 자, 여기서는 오리지널 관리계획 절차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지. 왜 앞에 다 했잖아. 입안권자가 누군지, 결정권자가 누군지, 다음에 절차 공부할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이제 입안하고 여기에 신도시 개발하자고 입안하는 자가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제 그걸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의 1단계를 지금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시설사업은 오리지널 관리계획이고, 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을 짜서 관리계획 절차로 가는데, 사실은 관리계획인데 절차가 관리계획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절차 다르다. 그럼 절차는 다음에 공부하면 돼. 얘를 절차를 공부 안 했으니까 얘를 절차를 공부할 수가 없지. 비교할 수가 없지. 이 절차를 알아야 얘하고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뭘 기억하셨어요? 여기 입안 결정했잖아. 그럼 여기도 누군가 입안하고 결정하는 지 있겠죠? 그걸 한번 보자. 그걸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뭐부터 나오는가 볼까요? 자, 173페이지 그거 잠깐 한번 봅시다. 용어 정의라고 되어지죠. 용어 정의 보면 도시개발구역이 나오죠.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뭐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뭐를 이해하자?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없애버렸는데 도시개발법에서 지정고시 되었다. 즉 우리 국계법에서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리계획 내용이지만 국계법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에서 지정한다 이런 뜻이지요. 어쨌든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이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구역에서. 그거 하나 밑줄을 주어 봅니다. 당연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몇 단계? 1단계 이렇게 하셔야 돼. 거기 1단계야. 1단계 계획이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관리계획인데 개발사업은 무슨 계획이라고 해야 돼? 개발계획이지. 개발계획이 1단계 계획이에요. 1단계. 이 개발계획이 국계법으로 치면 무슨 계획에 해당한다? 관리계획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뭐를 합니까? 주거상업, 산업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등자부터 밑줄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여기서는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뭐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냐? 아까 제가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예전에 택지개발촉진법은 무조건 뭘 지었어? 집 지었죠. 아파트 지었는데 지금은 집만 짓는다. 다양한 신도시를 만든다. 다양한. 그래서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뭐만 이해하고 가자. 자,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X죠. 주거단지도 만들지만 다른 다양한 기능의 단지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우리 교재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이 먼저 나와져 있죠.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를 또 공부하셔야 돼? 요 개발계획 여기서는 우리 시험을 위해서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도시개발구역 여기서는 시험을 위해서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또 학습 목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개발계획에서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요. 앞으로 우리가 한 6개 정도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6개 정도를 공부하실 텐데 초반에 한 3개 정도는 꼭 잡아야 됩니다. 11월, 12월 과정에서 꼭 잡자는 얘기는 아니고 초반에 1, 2월, 3, 4월 과정까지라도 요 3가지 정도는 잡아야 돼. 그러면 제목만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개발계획의 수립권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지정권자라고 돼 있죠. 자, 지정권자만 밑줄 하나 일단 주워 놓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우리 개발사업 정비사까지 지정은 무슨 말하고 같다? 결정. 그럼 이 지정권자는 다른 말로 관리계획 결정권자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국계법으로 치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이런 말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시기 있죠. 첫 번째 개발계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학습 목표가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칠판 한번 보세요. 요것이 원칙이에요. 요것이 원칙이고 요것이 예외예요. 그 말은 구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뭐부터 먼저 만들어?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고시해라 이런 뜻이거든.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요것이 예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뭘 물어볼까? 어떤 경우에 구역을 먼저 묶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개발구역을 먼저 묶어버린다는 건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왜? 갑자기 땅값이 막 올라가잖아. 땅값이 폭등해버리면 수용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동네는 묶어버리는 거예요. 구역을 먼저 묶어놓고 한다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건 사유가 크게 2개예요. 첫 번째, 개발계획 자체를 이 동네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하고 개발계획 자체를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개발계획 공모합니다라고 하면은 개발구역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주고 공모를 해야지. 구역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발계획을 해? 두 번째,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죠. 갑자기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미 땅값이 비싼 지역은 갑자기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땅값이 비싼 지역 주상공 있죠. 주거상호 공업지역은 해당이 안 돼. 그럼 주거상호 공업은 구역을 먼저 묶는 게 아니고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주상공이 아닌 지역은 뭐가 있죠? 주상공이 아닌 지역은 뭐가 있어? 녹, 시골, 관, 농. 자, 녹관농자 있죠? 녹지지역하고 관농자는 비도시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개발 사업 한다는 소문이 나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죠. 이런 지역은 구역을 먼저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수립식이 원칙 봅니다.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수립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밑줄. 지정하려면 밑줄. 제가 읽을 때 같이 보셔야 돼.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는 말은 원칙은 언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구역을 지정하려면, 아시겠죠?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만들어라. 계획부터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지요. 예외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어느 하나라는 말은 박스에 한 개만 해당이 되어도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밑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지정한 후에 수립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 교재는 박스 안에 같이 넣어놨는데 1번에 개발계획 공모하는 지역 있죠? 그거 하나. 그럼 2번부터 5번까지 문과버리세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박스 안에 1번하고 2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나머지는 갑자기 땅값이 많으면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죠. 그게 뭐예요? 녹관농자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번 진도에서 구체적으로 다 기억 못 하셔도 돼. 녹관농자는 구역을 먼저 묶을 수 있어. 주상공이 아니면 이 정도 개념을 가져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1년 동안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녹지 지역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보생자 이렇게 나눠졌죠. 근데요, 녹지역 중에 다음에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돼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돼. 그럼 우리는 녹지에 투자를 한다면 무슨 녹지에 투자를 해? 자연녹지에 투자하는 거죠.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자체를 유보를 시켜놨어요. 유보했다는 건 지금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보존녹지는요, 각종 도시 확산 방지 녹지 공간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존녹지는 앞으로도 개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보존녹지는 절대로 땅 사면 안 돼. 쉽게 말해서 이거는 내 손자까지 내려가도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요게 뭘로 요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개발법에서 기억하실 게 뭐냐? 요 보존녹지는요, 절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못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 보존녹지는. 생산녹지는 개발을 유보해놨기 때문에 얘도 개발 사업을 하면 본래 안 돼. 안 되는데 아까 개발구역은 면적이 크다 작다? 아까 면적 일정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는 크고 작고 개발행위 허가는 일정 규모 미만이고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사업 하려면 규모가 커야 돼. 그런데 이쪽 부분이 지금 생산녹지예요. 이쪽 부분이 자연녹지예요. 그럼 이 부분은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근데 생산녹지는 개발을 유보시켜놨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얘를 포함해야 이 면적 요건이 들어가요. 개발사업 하려면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이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는 절차를 별도로 거쳤어.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얘 하는데 1년 걸려버려. 그럼 개발사업이 지장이 생겨서 이걸 안 하고 생산녹지 상태에서 개발구역 지정이 되도록 예외를 만들었어. 이것도 다 참조정부 시절에 맞는 거야. 신도시를 신속하게 개발하려고. 조건이 뭐냐? 요 생산녹지가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일 때. 그러니까 대부분 70% 이상이
생산 녹지가 아닌 자연 녹지죠. 이런 경우는 개발구역 지정이 되도록. 그러니까 보존 녹지는 절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고 생산 녹지는 원칙은 안 되는데 전체에서 몇 프로? 30% 이하일 때만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연 녹지는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자, 앞으로 제가 개발법에 녹지적 하면은 절대로 무슨 녹지는 없다? 보존 녹지 없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이 몇 프로? 30% 이하일 때만 하는 걸 요걸 늘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녹지하고 관농자 시골은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어디나 2번에 자연 녹지 있죠? 3번에 생산 녹지 있죠? 생산 녹지 옆에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생산 녹지 지역이 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얼마? 밑줄 30% 이하. 30%. 그래서 1번, 2번에서는 1번, 2번이 녹지인데 1번, 2번이 아니고 2번, 3번은 녹지인데 무슨 녹지가 없어요? 보존 녹지 없죠? 보존 녹지 없고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의 30% 이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녹지하고 4번이 뭔가요? 도시적 외지역이죠? 도시적 외지역. 그러면 2, 3, 4 하면은 녹관농자죠? 도시적 외지역 4번 옆에 적어보세요. 그게 관농자잖아. 관농자. 관농자. 그러니까 녹관농자가 2번, 3번, 4번은 녹관농자죠? 요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6번 보실까요?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적 면적의 합계돼 있죠? 괄호 문구죠. 주거상업공업적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밑줄 역시 얼마? 30% 이하. 무슨 말이냐? 녹관농자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잖아요. 이 동네가 만약에 녹관농자라면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이 나중에 나와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아니면 상업지역이 있어. 공업지역이 있어. 그러면 얘들을 다 합해도 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죠. 그러면은 이것도 여기는 주상공이 아닌 녹관농자고, 그럼 주상공 면적이 전체 면적이 30% 이하면은 또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녹관농자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데 주거차 상업공업이 일부 30% 이하까지는 있어도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30%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봤네. 주거지역의 전체 면적의 40%인 경우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30% 이하. 10%. 자, 그럼 그 박스 안에는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3, 4월 정도 되면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시험 칠 때까지 제일 어려운 게 뭘까? 5번. 국토부 장관이 돼 있죠. 국가균형발전이 있죠. 밑줄.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국장이 누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자율환경보전지역 제외 그걸 밑줄을 줍니다. 자율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자, 우리 균형발전 많이 들어보셨죠? 요것도 뭐 참조정보 시절에 만들어진 거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지정해 놓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데 요것은 주로 농림지역을 타겟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 돼요. 자,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규모가 면적이 커야 된다면서 시골은요 면적이 많이 커야 돼요. 다음에 공부하시겠습니다만 30만 제곱미터가 되어야 개발 사업을 해요. 근데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사실상 개발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그런 큰 규모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목적이라면 나중에 어디든지 시골에서 구역 지정해서 사업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거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국가균형발전을 우리가 공부를 하실 텐데 시험 칠 때까지 들으실 거니까 그때 되면 나중에 알아. 근데 일단 국가균형발전 목적은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조금만 쉴까요? 한마디만 더 하고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개발 사업을 못한다. OX.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개발 사업을 못한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용도지역이 국회법에 21개였죠. 21개 용도지역 중에 절대로 개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용도지역은 1개밖에 없습니다. 보전 녹지.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는 안 돼? 국가 균형 발전 이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 뭐를 공부하셨어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계획을 만들어라.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은 구역을 먼저 묶어놓고 나중에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걸 공부하신 겁니다. 칠판은 안 지우셔도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시면 돼요.